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강생 여러분, 특히 자발적인 수강생이 되겠죠. 또 수험생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자, 오늘도 쌍대 개념을 통한 경제학 연습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회비용 많이 들어보셨는데, 기회비용 대 회계적 비용을 우리가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하기로 하죠. 자,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제 사실 경제학적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던 대로 또 문제를 제시하면은 자, 다음 중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이라 그랬죠. 적절한 것은. 자, 이 5가지 지문이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10초 정도 안에 우리 수강생 여러분 풀어보시죠. 10초. 오케이. 자, 다 선택을 했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그리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명시적 비용은 바로 뭐예요? 회계적 비용이다. 그렇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윤, 이윤에도 이제 개념이 구분이 되겠는데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경제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이다. 이 기회비용 있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 즉 명시적 회계적 비용이죠. 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기회비용은 뭐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좀 심도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의 기본 개념인데, 자, 기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개념. 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의 가치죠. 그렇죠? 가장 가치가 큰 것의 가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각자 한번 자기라고 생각하면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가치가 150만 원. B의 경우는 100만 원. C는 5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자, A를 선택했다 이제. A를 선택했다.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겠어요? 자, 그렇죠.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치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 이런 개념이죠. 자, 만약에 C를 선택했다.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겠어요? 자, 포기된 A와 B 중에서 더 큰 거, 즉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거죠. 이걸 합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것의 그쵸? 가치,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가 되겠죠. 자, 이것은 분명한 어,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개념, 베이직 컨셉이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 그 강의에서 처음에 1-1번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대비시켜서 얘기했을 때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희소성의 문제가 있어요. 희소성. 이 희소성의 문제는 경제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학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개념이 되겠어요. 즉, 희소성은 뭐죠? 인간의 욕망은 엄청나게 큰데, 무한한데, 그거를 해결해주는 능력은 작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중에서, 욕망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모두, all이 아니라 some,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렇게 선택했다면, 바로 뭐예요? 음, 포기된 다른 거.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회비용. 자, 그래서 경제학은 원래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지만 또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비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예, 학생들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기회비용의 개념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배운 학생들은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그런 약도가 있습니다. 간단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예, 하나의 곡선인데 자, 이것은 여기서는 쌀을 생산하고 로봇을 생산할 때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기회비용의 개념을 보면은 자, C에서 D로 갔을 때 즉, 쌀 1만 톤을, 요만 톤이죠. 추가적으로 더 생산했을 때, 그때의 기회비용. 그것은 뭐예요? 바로 포기된 로봇이 되겠죠. 포기된 로봇이 몇 대죠? 여기서 보니까 포기된 게 이건데, 포기된 로봇이 얼마? 포기된 로봇, 즉, 세대죠, 세대. 그쵸, 세대. 요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포기된 가치, 즉 그것을 바로 표시하고 있다. 물론 기회비용은 달라질 수가 있죠. 3에서 4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포기된 것이. 예? 포기된. 4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대. 즉 기회비용의 체증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 이것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을 공부할 때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기회비용의 개념과 관련해서 자, 포기된 것, 그렇죠? 이렇게 포기된 것, 그것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출처를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죠. 자, 기회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저는 개념이지만 또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여 활동할 때 명시적 비용, 명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explicit, 보이는 비용이죠? 보이는 비용. 그것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 그거를 명시적 비용이라 그러죠. 회계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인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치예요. 물론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전부 다가 아니라. 여하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도 포기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포기된 거죠. 이것도 뭐야? 포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된 것의 가치죠. 포기된. 실제로 포기된 거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 포기된 그 무엇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대비를 시켜보면 경제학자의 관점과 회계학자의 관점이 다르죠. 즉,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 비용 개념을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니까 남는 것이 뭐죠? 경제적 이윤이 되는 거죠. 자, 경제적 이윤 개념. 자, 그렇지만 회계학자의 관점에서는 비용의 개념을 명시적인 비용만, 그러니까 이거를 회계적 비용이라고 그러죠. 회계적. 자,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뺀 이윤. 그것이 회계적 이윤이 되겠죠. 그렇죠? 회계적.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하고 있으면 바로 뭐 이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순간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숙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1초 만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정상 이윤이 포함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 이윤과 뭐 경제적 이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대비시켜서 공부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런 개념들을, 대비된 개념들을.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겠어요. 바로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거죠. 이거에 대한 예제가 되겠죠.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수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보다 이와 같은 수치라든가 수학 이런 걸 통해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면 연봉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4년 동안 등록금으로 2천만 원을 지출했다.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가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 그 기회비용 개념에 이렇게 맞는 것이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명시적 비용이죠. 보이는 비용, 포켓, 주머니에서 실체적으로 지불된 그런 돈이 되겠죠. 이거 명시적 비용.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합친 게 얼마예요? 자,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 5천만 원? 하나가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잘 봐야 되겠죠. 4년 동안, 그렇죠? 4년 동안. 4년을 목표로 대학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아, 그렇죠. 음. 자, 여기서 자, 여기 보니까 포기된 거 이 총이죠. 자, 연봉 3천만 원이니까 자, 4년 동안 받았으니까 얼마? 이것은 432. 1억 2천만 원. 1억 2천 여기 있네요. 여기 1억 2천. 그리고 이제 4년 동안은 총 2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4년. 연간으로 하면 뭐 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 지출은 그 총액이죠. 4년간.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그렇죠. 이 둘을 합친 1억 4천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그렇죠. 그 여기 기본 개념은 이제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이해하느냐. 그것은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서 뭐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연봉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 출제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약간 뭐 우리 학생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3 더하기 5에서 5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 예, 아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문제 1, 처음에 10초간 우리가 풀었던 거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거 기획. 이것은 뭐예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포기된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죠? 이렇게. 응? 그죠? 그냥 3번 고르면 되죠. 그냥. 그래서 뭐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풀 때는 다른 것들도 뭐 다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수강생이나 수험생들이 예, 시험을 볼 때는 이거 볼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틀렸겠죠. 틀렸다기보다 적절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제로 지불한 금전적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 명시적 비용이죠. 선택까지 하는 모든 대안의 합 이게 벌써 틀렸죠. 그렇죠. 미래의 발생 뭐 이게 아니죠. 미래는 아니죠. 그렇죠. 선택이 총이익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나마 3번이 가장 적절하고 1번은 뭐 글쎄요. 이것도 우리가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 틀렸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은 완전 틀렸죠.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더라도 이 가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가장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뭐 틀렸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 사실 이 대단한 수준이죠.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아마 이거는 내가 AI한테 물어본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잘 낸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 가장을 빼고 냈을 때 출제자가 출제했을 때 이거를 주장하게 되면은 글쎄 이것도 약간 뭐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는 거죠. 어? 자, 여기 이제 요거는 금방 풀 수 있네. 연간 차원에서 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간 800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했고 만약에 취업했다면 연간 2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암묵적 비용.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자, 뭐가 되겠어요? 이건 보이는 비용이죠. 그렇죠? 이 암묵적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암묵적 비용은 뭐 2천만 원이죠. 그냥 2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때의 기회비용은 이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되고, 암묵적 비용이 0원이다. 이 학생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안이 전혀 없는, 능력이 없는 학생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평균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합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그렇죠? 포기된 가치를 얘기해요. 포기된 가치는 뭐예요? 2천만. 명시적 비용은 8천. 기회비용은 8. 다 설명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가장. 이것도 내가 뭐 AI한테 물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사용하는 것은 오픈 AI 또는, 그렇죠? 그 다른 것도 사용을 하는데 주로 오픈 AI. 요거는 아마 거기서 판단하기에 좀 심화형이다 그런 거. 개념상, 자, 이거를 맞추게 되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암묵적 비용은 항상 명시적 비용보다 적다. 뭐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시적 비용은 기회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이건 틀렸죠. 경제적 이유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회계학적 이유는 그렇죠. 그 주어와 그 다음 목적어들, 그거를 뭐야, 보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바꾸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회계적 이유는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회계적 비용은 뭐, 명시적 비용만 고려. 바로 여기 회계적 이유는 명시적 비용. 여기 바꿀 때 벌써 4번이 됩니다. 그렇죠. 기회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참 또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1번 문제 같은 거는 우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이제 경제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좀 약간 그 수준이 높은 거로 넘어가지만 특별히 요거는 AI에서도 그 심화형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내준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뭐죠? 이것을 이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른 그런 심화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대 회계적 비용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한 20분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자,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이유는 아까 나왔는데 그런 것은 다른 아, 강의에서 어, 제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